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일자리 업무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달부터 이렇게 월간 해외 연수라 그래서 국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현안,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내부적으로 아니면 또 국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지 못했을 때, 그리고 뭔가 이 벤치마킹으로 뭔가 좀 배우고 싶은 것들이 뭔가 해외 사례에서 그런 거를 이제 찾았을 때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할 수 있을까, 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어떤 그런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본 어떤 그런 월간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이제 매월 이달에는 이제 그 어떤 정보 수집하는 방법 일부와 그다음에 어떤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2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매월 한 나라 한 나라 이런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파면서 그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도 하고, 또 다녀오신 뭐 분들이 계시던가 아니면 또 그런 좋은 또 연구 자료들이 있으면 함께 또 공유를 한번 해보는 사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그 공무국외 연수를 진행하는데 기획하는데 앞서서 이 어떤 해외 사례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모을 수가 있을까,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컴퓨터 화면을 한번 보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뉴스들을 이제 검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이런 사례들, 뭐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어떤 뭐 일자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죠. 지금 프랑스의 일자리 사례를 검색했을 때 뭐 다양한 기사들이 떴는데 여기서 보면 뭐 뉴스 기사들 한번 봐볼게요. 뉴스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스타시옹 뭐 여기도 지금 나오는 얘기긴 한데 자,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프랑스에서는 자, 프랑스를 스타트업 성지로 디지털 공화국법이 뭐기에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대대적인, 또 특히나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IT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집중 육성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프랑스 파리아 시내에 있어요. 네, 13구의 산업단지 이제 스타시옹 F에서 스타트업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칸막이가 따로 없어요. 기업 구분이 안 돼 있죠. 무언가 이렇게 그 어떤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소통 공간을 만들면서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이제 뭐라고 이제 붙였냐면 스타시옹 F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그 창업이 지역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보면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유레카 파크의 스타트업은, 프랑스 스타트업 기업들은 2014년에 38개, 2015년 66개, 그 다음에 쭉 지나와서 2018년에는 274개로 4년 만에 7배 이상 늘었다라고 했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쇼가 바로 이 세스라고 부르죠.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 해서 이제 이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제 30개 프랑스 스타트업이 세스의 혁신상을 이제 42개나 받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떤 그 프랑스에서 이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바탕에는 이제 2016년 이제 2년의 기간 동안 논의 끝에 이제 디지털 공화국법을 이제 제정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다시피 망 중립성, 데이터 이동성, 다양한 이 IT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 이런 청년들이 또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들 육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여기 기사들을 통해서 딸 수도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기존에 진행됐던 연구 자료에서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이렇게 진행 가보면, 자, 사이트에서 아시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또 부천시에 있죠. 또 부천시가 또 일자리 관련된 그런 부분 아주 그냥 역점을 두고 또 집중을 잘하는데, 이 자료마당에 들어가 보면 뭐 다양한 고용 전략 이런 자료들, 조사한 자료들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검색을 청년 이렇게 검색하면, 두 번째 청년 고용 실태 조사라는 이 연구 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열어보면 여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그 내용 끝에, 자, 보시다시피 목차를 좀 봐보면, 자, 이렇게 해외 고용 청년 고용 정책의 이제 나라별로 다양한 사례 분석이 된 자료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료들은 꼭 반드시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조금 이제 파일 검색이 구글에서 유리하니까 구글에서 본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뭐 일자리 실태 조사라고 하면 그래서 뭐 청년 일자리 뭐 실태 조사 보면 보시다시피 뭐 PDF 파일들, 뭐 다양한 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것도 있죠. 이러한 자료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보여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진행했던 자료고, 오늘은 조금 이제 프랑스의 아까 뉴스 기사가 뭐 프랑스에서 나왔다 보니까 뭐 여기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랑스 28페이지 나왔는데 이게 한 페이지에 두 쪽씩 들어가니까 뭐 18페이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맞나? 일본 나오고 호주 나오고 프랑스 나왔네요. 이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좀 사례를 담아놓은 연구 자료인데요.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첫 고용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첫 번째 고용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기업이 처음으로 고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다. 이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이 직원 채용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혼자서 다 일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그 처음에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첫 고용에 대한 지원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미래 고용, 이 미래 고용이라는 또 정책이 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좀 젊은 친구들 16세 이상 25세 이하,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곳에도 고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구직 활동 중이고 노동시장 진입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라고 진행하죠.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사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주당 뭐 17시간, 최대 35시간 기간제 계약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좀 더 어떤 노동시장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직업을 좀 갖고 안정화될 수 있게끔 나와주는 어떤 그런 지원 프로그램인 거예요. 또 밑에 보면 또 하나 또 나오죠. 뭐 세대계약, 이렇게 지금 뭐 나온 걸로 보는 것처럼 어떤 그런 그 해외에 어떤 나와 있는 그런 사례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성공 사례로 이어진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가 뭐 뉴스 기사, 뭐 인터넷 자료 검색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연구 자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 이 부분들은 가장 아마 실제로 어떤 건 해외 연수나 뭐 해외 사례를 탐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공무국의 연수 보고서라고 검색을 했더니 나왔던 제가 찾았던 자료였어요. 아마 이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제 요거를 딱 눌러보면 이 사이트 알고 계셨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이 공공기관에 소속된 분들이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왔을 때 계획서라든가 그냥 보고서, 이거를 이제 올리는 사이트예요. 정말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외 연수 출장, 이제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국외 출장 보고서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일반적으로 뭐 국가명을 딱 적으면 원하는 자료는 잘 안 나와요. 뭐 프랑스에 뭐 단순히 뭐 일자리만 있어서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보고서 검색을 가서, 그래서 이제 국가명을 이제 뭐 프랑스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명을 뭐 일자리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양한 뭐 일자리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검색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뭐 여기 보시다시피 구체적으로 뭐 기관, 국가기업, 뭐 어느 정부, 뭐 행안부인지 노동부인지 뭐 고용노동부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欄도 있어요. 근데 좀 넓게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로 잡아놓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일자리라고 딱 안 나오고 고용이라고 볼게요. 고용에서 프랑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다양한 그 관련된 부분들의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산업혁명, 여성고용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보고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지금 이 연수를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여성고용 관련 독일, 프랑스 실무 출장 결과,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녀온 건이네요. 그래서 뭐 어떤 독일 사례, 프랑스 사례, 여기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를 이제 두 군데를 갔다 온 연수 프로그램이었나봐요. 그래서 뭐 실제로 나왔던 현황, 그 다음에 뭐 방문했던 기업 사례, 이런 시사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31페이지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면 뭐 이제 뭐 회사로 뭐 나와있던 사례들, 그 다음에 거기서 운영했던 뭐 쉐어케어 프로그램이 아주 벤치마킹 할 만한 포인트더라 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뭐 프랑스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어떤 한 사례였고요. 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그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좀 알고 싶고자 하는 그런 해외 사례들을 좀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신다 그러면 다양한 일자리의 어떤 사례, 성공 사례, 우수 사례들을 또 이렇게 정보를 또 모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그 공무국외 연수를 이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야, 저거를 꼭 우리가 직접 배워서 우리 지역에 어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려고 위한 어떤 그런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방법, 그거는 제가 2부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부의 정보 수집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국외 연수를 준비하는 공무원 선생님들과 유관기관 담당자분들이 정시 퇴근을 하시기 바라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